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은 건국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또 조미수호 조약 이후에 한미 관계를 통해 가지고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또 그분들이 한국에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우리나라는 도로에서부터 학교, 병원 전반적으로 우리 우방국인 미국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여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쭉 지속해 왔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또 한미 동맹이라는 동맹을 이렇게 맺었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한미 동맹을 이루었기 때문에 6.25 이후 전쟁 없이 안정된 우리 사회가 기초가 돼서 우리가 계속 발전할 수 있었다. 또 더구나 현실적으로 얘기하면은 북한 공산주의를 미군이 막아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문화를 우리의 모든 생업을 잘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역할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반대로 이 한미 관계 깨트려진 한미 관계를 다시 복원시키고자 숨어서 헌신적으로 애를 쓰고 노력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또 역시 우리 송대선 박사님, 국제정치학 박사님, 송대선 박사님을 모시고 한미 관계 어떻게 깨트려졌고 또 어떻게 복원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한미 관계 노무현 대통령 때는 한미 관계가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근데 내공학을 이 전문으로 하시는 원장님이 어떻게 그렇게 대한민국 역사에 관해서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어떻다 그런 걸 서두에 조금 말씀을 하시는데 괜찮아요. 예. 참 그 부분에도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참 반갑습니다. 그 아까 미국의 고마움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이 축복이 미국을 갖다가 이 동맹국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거 이게 제일 큰 그 축복이다. 막 저는 그렇게 보면서 그런데 이제 소위 좌파 정권이라는 정권들이 들어서면서 이것을 이제 친북적인 태도를 취하니까 북한은 미국 때문에 저거 의도했던 게 전부가 어긋났다고 봐요. 6.25 사변 때 안 되니까요. 6.25 사변 때 무력으로 공산화 통일하는 것도 메가더 장군의 그 인천 상륙 작전이라든가 미국 때문에 안 됐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때도 공산화를 빨리 이렇게 어떻게 하고 싶은데도 미국 때문에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한미군이 있고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6.25 사변 때 미국 때문에 공산화가 안 된 걸 두고 그래서 늘 북한은 불구 대천지 원수 미제국주의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걸 갖다가 바꾸어서 설명하면 이 한반도가 통일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우리 민족의 불행이 있었던 것은 불구 대천지 원수 북한 정권 그 자기들이 원수라 그런 걸 북한을 넣으면 딱 맞아요. 그런 것처럼 참 이 미국이랑 나라와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하신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기반을 닦고 사실 대한민국의 이 청사진이 미국 모델이에요. 양당 그 제도를 갖다가 이렇게 본다든가.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할 때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공부하신 그 자치를 후회지만은 한번 추적해보겠다. 일부러 기차 타고 그 프린스턴 대학까지 가서 그분은 공부하던 장소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듣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북 정권은 어쨌든 반미를 표명을 하지요. 형편이 안 돼가고 갑자기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이래는 안 되지만은 근본은 반미 친북 막 이런 식으로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뭐 김대중 정권 다 그렇게 나간 정권들. 예. 저기 2002년 한창 월컵 때문에 붉은 악마, 붉은 물결이 광화문 일대 전국, 심지어는 제가 그때 이제 LA를 가는데 LA도 아주 붉은 물결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 와중에 서서히 제가 이제 광화문에 나갔는데 처음에는 신미선, 뭐 신효순 이게 이제 장갑차가 미순이 효순이 미순이 효순이 그 사건을 처음에는 조그마한 이렇게 카피물로 이런 돌리더라고요. 예. 저는 그런 데 좀 민감해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별 반응이 없는데 서서히 그걸 확장시켜 나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저는 그런 거 보면은 공산주의 전략이다 하는 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을 갔지 않습니까? 네. 가가지고 그 당시에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 예. 국방장관은 그런데 거기.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났을 때에 미선의 효선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미국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아. 꽃다운 중학생을 이렇게 살인적인 것이 아니냐? 미군이 이런 행동을 한다. 이랬을 때에 이 콘돌리사 라이스 장관이 참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 두 학생의 이름을 아느냐? 미군 정갑수에 깔려 죽은 이 두 사람 이름을 아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죠. 네. 그럼 이제 또 다시 반문을 했대요. 우리는 북한이 서해 전쟁을 일으켰는데 예. 그때 죽은 국군 희생자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2002년. 예. 2002년. 예. 그러니까 노무현 모르지. 모른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이쪽에서 아니 자신의 나라의 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죽은 전사 군인의 이름은 모르고 군인이 이동 시에 교통사고로 죽어. 교통사고로 죽은 학생의 이름을 안다? 자, 그러면 당신이 6.25 전쟁 때에 우리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4만 명이나 가서 예. 자유수를 위해서 죽은데 그분들 중에 이름 아는 사람이 있느냐? 한마디도 말을 못했다. 한마디도 못하지. 이게 노무현 정신이냐? 예. 그러면 그 사건에서 제가 느끼는 거는 노무현은 우리나라 대통령 자격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면 국제사회에서 국제 간의 문제를 알고 바로 판단해야 되는데 무슨 자기가 통장도 아니고 무슨 뭐 구청장도 아니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스쿨버스가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예. 그러면 그 누가 처벌받습니까? 그렇지. 운전기사가 처벌받잖아요. 예. 그런데 성질 급한 사람이 학교 교장 맥살 잡고 우리 애 살려내라고 학교 교장이 뭐 어떡할 건데? 예. 아니면 교육부 장관한테 맥살 잡으면 뭐 어떡할 건데?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은 노무현 정신도 공산주의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적은 거를 감정적으로 이용을 해 가지고 예. 우리나라에서 미군이 좀 조심해라 그러면 끝날 것을 그것도 대통령이 미국까지 가가지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장관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흔히 하는 말로 개망신 당한 거죠. 그렇겠지. 예, 그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로서 끝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08년도에 미국에 갔을 때에 보니까 미국 정가에서는 노무현 애니미 그러더라고요. 예. 그 노무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우리가 이제 좌파 정권이라는 새 정권을 경험을 했는데 DJ 정권,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권, 예.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권. 그 막 역사학자들이 객관적으로 이제 참 이 정답들이 나올 건데 사실 이 공산주의자들은 늘 이렇게 이룩해 놓은 부를 갈라먹는 소위 분배에만 신경 쓰는 게 공산주의 그렇죠. 집단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보수 우익은 파이를 키우는 늘 성장에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우리나라 좌파 정권은 갈라먹는 것도 신경을 쓰고 불을 이룩하지는 못하지만은 신경을 쓰지만은 북한에 퍼주는 데 더 신경을 써요. 그래서 더 나쁘다고. 차라리 우리 국민들끼리 갈라먹으면 그런 대로 모르지만 적한테 자꾸
이렇게 갖다 주는 그거는 뭐 DJ 때나 노무현 때나 문재인 때나 똑같아요. 얼마나 갖다 줬는지 그 역사 속에 지금 밝혀지지도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역사의 또 흐름이 그래요. 미국하고 결속을 하고 친교를 지내갖고 잘 못된 나라는 별로 없어요. 예, 맞습니다. 뭐 중국이나 북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참 중국하고 친해가지고 잘된 나라가 몇이 있어요. 북한하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역사의 그 큰 걸 보고 진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는 정책을 펴고 국제관계를 해야 되는데 막 그렇지 못해서 막 그래서 종북 그러잖아요. 종북 예. 종북이면서 맞아 종북의 정확한 뜻이 뭡니까? 딸을 종자 북녘 북자 북한한테 그저 굴종하고 따랐다 쓰대. 그 얼마나 수치스러운데 그거를 아니 그렇게 돈도 갖다 줘가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에 가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왔습니다 이런 소리를 안 하고 남측 대통령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그 송 박사님은 이제 미국서 유학을 하셨고 미국에서 이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는데 이 대한민국과 이 미국과의 이 동맹 관계라는 건 정말 혈맹의 관계고 또 한미 동맹은 뭐 피할래야 피할 수도 없고 끊을래야 끊을 수도 없는데 쉽게 말해서 노무현 문재인 때에 여러 가지 한미 동맹을 깨트리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도 메가더 장군 동상을 폭파시켜야 된다. 그 앞에 막 불 지르는 것도 있고 또 그 행사조차도 없앤 거를 제가 한번 가서 우리 어른들 모시고 맥이 끊어질 거를 그 행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계속 이어졌는데 한미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미 문화원에 뭐 들어가는 거라든지 또 미 대사관에 뭐 학생들을 집어넣는다든지 또 이런 일들이 꾸준히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결국은 미국이 노무현 정권 때부터 한국은 믿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애니미라는 용어까지 썼는데 어느 정도 깨트려졌고 그 깨트려진 것을 또 우리 송대성 박사님께서 국제 정치를 아시기 때문에 다시 복원하는 엄청난 일을 하셨더라고요. 뭐 제가 엄청나기보다는 그 어느 정도 미국이 대한민국한테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그랬느냐 하면은 사실 건국 때부터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이 국가 건설하는 청사진이 미국 모델이에요. 그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탁월한 분이 가만히 보니까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국가냐 보고 내가 나라를 다시 찾으면 이런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건국의 청사진이 거기서 나왔고 그러자마자 바로 한국 전쟁이 50년대 일나 가지고 거의 이거 없어진 거예요. 다부동 전투 그 낙동강을 내고 그 정도 한데 소위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성률 5,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걸 메가더 장군이 옆구리를 치고 들어와갖고 사실 생존케 했다고요. 그 후에 6.25 사전이 끝나고 나서 우리의 재건과 부흥에 얼마나 우리 그 대한민국 발전 모델을 영어로 엑스포트 리더 디벨롭먼트라고 해요. 수출 주도형 발전 모델인데 이것을 박 대통령이 그 모델을 도입해왔고 우리나라 제품이 막 해외에 뻗어나가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한 거는 미국이 도와준 그게 큰 역할을 한 거예요. 미국에 들어온 거는 뭐 관세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대한민국의 오늘날 발전과 부흥을 한 것도 사실은 미국이 영향이 많다. 그래서 그 미국인들은 여러 수많은 동맹국 중에 그러고 나서 이 대한민국이 정말 잘 된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도 지키고 안보도 하고 미래클 디벨롭먼트 기적적인 발달도 하고 그래 핵안보 정상회담이라고 2015년인가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와가지고 외국 대학에서 그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막 오바마 대통령이 더 연설을 잘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한미 동맹을 비웃은 자들은
저 판문점에 와서 남북한이 보이는 곳에 가서 양쪽을 한번 바라보라. 한쪽은 침침하게 어두운 칠흑같이 어두운 암울한 세계가 있고 한쪽은 찬연히 빛나는 이 세계가 있고 한미동맹을 비웃었던 자들은 이곳에 와서 양쪽 세계를 보라 어떻게 된 건지 이러면서 굉장히 프라우드합니다. 네. 그래서 도와줘서 보람을 느끼고 또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발전을 한 나라도 없어요. 이제 이래 놓으니까 미국으로 봐서는 전체로 이렇게 볼 때는 대한민국은 그걸 갖다 그렇게 얘기해요. 쇼윈도에 자랑하는 인형과 같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랬는데 이게 가끔 좌파 정부가 떡 들어오면 반미를 표현하고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주한미군 철수라 그런 것이 북한은 수건과제예요. 저 주한미군만 철수가 되면은 금방 이거 통으로 먹어도 먹겠는데 그걸 좌파 정부가 북한하고 내통을 한 건지 어떤 건지 계속 그 구호를 갖다가 실천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로드맵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거. 우선 지금 정전협정, 휴전협정 된 것을 갖다가 종전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는 거예요. 그게 가짜 평화체제예요. 평화체제가 되면 주한미군이 필요 없거든요.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공산화 통일을 하겠다 하는 게 그게 로드맵인데 이게 우파 정부가 들었으면 그게 안 되거든. 그래서 좌파 정부가 들어올 때마다 계속 종전선언, 평화체제 구축, 뭐 그래 평화라는 단어가 드니까 국민들은 잘 모르니까 그게 좋은 게 줄 알고 지지하는 선전선동을 갖고 할라크다 실패하고 이제 국민들이 다 알아요. 예. 미국도 그게 좋은 줄 알았다 이제는 그게 안 속히 넘어간다 이렇게 잘 알고 그래서 좌파 정부들은 새 정권이 들었었는데 한결같이 반미를 했죠.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와서 결국은 그 종전선언을 하원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가지고 엄청난 재원을 동원해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이고 하원들을 움직이는 그런 일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우리 송 박사님께서 그 아쿠스라는 걸 만들어서 예. 그걸 또 미국 전역에 조직화하고 한국에 조직화하는 그런 또 엄청난 역사적 일을 하셨던데 그거 좀 자세하게 좀 얘기 좀 하시죠. 이제 아쿠스 이야기가 나오셔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아쿠스는 아메리카 코리아 유나이티드 소사이어티 이것을 한국말로 하면 한미 연합회 혹은 한미 결속회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제가 그 2018년 판문점 선언이 된 남북 그 정상회담을 보고 이 문재인 정권은 여지없이 공산화로 가는구나. 이 공산화를 어떻게 막을까 하고 저는 평생을 안보한 사람으로서 고민을 하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밖에 없다. 하나는 우리 국민들이 사생결단하고 이걸 막기 위해서 투쟁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동맹국 미국이 절대 대한민국 공산화 안 시키겠다 결심을 하고 정책을 그렇게 펴면은 공산화가 안 된다고 본 겁니다. 저는 국제정책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후자에 몰두해가지고 소위 만든 것이 아쿠스, 아메리카 코리아 유나이티드 소사이어티 이건데요. 이게 사실은 국제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도 이거 만들어 본 경험도 없고 이랬는데 그저 그 열망, 신념만 갖고 대개 조직을 만들고 하는 경우는 그게 동부에서부터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예? 미국 동부. 미국 동부 그렇지요. 뉴욕, 워싱턴이 있는 게 동부니까. 그래서 이제 시작은 그래 이제 이걸 갖다 만들어 보려고 제가 사실 뭐 배낭 메고 막 계속 그렇지요. 그래 이제 미국을 갔는데 가서 운동화 신고 이제 그 배낭 메고 운동화 신고 댕긴 게 교포들 사이에는 유명한 일화가 돼 있는데 그래 이제 제가 가가지고 저는 이스라엘 에이펙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라고 에이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1947년에 만들어진 건데 그 이스라엘 국가가 태동하기 전에 그렇죠. 전에부터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실지 회복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건국되는 지점이었죠. 그때 역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지혜롭고 똑똑한 게 140년간 국가를 잃고 서름을 받다가 나라는 찾는데 전체 아랍 자기들을 보면 1400년 아니에요? 예? 140년 실제 실제로, 그래 이제 고생을 하다가
이걸 갖다가 실제를 회복해서 나라는 건설되는데 예. 아랍에 둘러싸인 7개국에 이렇게 쭉 보면은 인구가 50분의 1밖에 안 돼요. 예. 그 600만, 500만 되는 이스라엘이. 예. 그러니까 이게 인구 50명 적군 속에 하나로서 앞으로 건국을 하더라도 생존과 번영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미국에 있는 주이시 아메리칸 7명이 예.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이 예. 주이시. 예. 이걸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만든 것이 에이펙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 하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어요. 예. 하나는 그 주이시 아메리칸 미국에 한 500만 600만이 살고 있죠. 예. 유태계 미국인. 예.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미국인들이에요. 예. 그 중에는 상권을 갖고 있는 사람, 수많은 정치인들, 그렇죠. 하원의원, 상원의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국을 돕는 거지. 예. 그 주이시 아메리칸,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살아가는 미국인, 순수 아메리칸들. 그래 이제 이스라엘 저거는 성지고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은 존속해야 된다. 사실 이스라엘 만드는데 미국과 뭐 영국에서 많이 이런 도움을 줬지요 그 당시에. 예, 그렇죠. 그래 이제 이스라엘 살아가는 미국인. 이스라엘 내에 있으면서 우리가 살고 생존하는 길은 미국하고 친교하는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그래갖고 1947년에 근데 이 큰 일은 조그마한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몇 사람이. 그래 7명이 그동안에는 부동산 하는 사람도 있고 무슨 그런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결집해서 이스라엘을 함부로 못 없애도록 우리가 조직을 만들자 하고 만든 것이 에이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세종연구소 소장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시군요. 왜 그러냐 하면 천안함 폭침, 연평도 그 포격이 있을 때 왜 이스라엘이 저 작은 인구를 갖고 저렇게 안보를 잘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는가.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뚜비아 이스라엘의 그런 사람이 주한 이스라엘 대사였어요. 그래서 내가 세종연구소 불러서 너희 나라는 그 인구 5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안보를 잘하는데 내가 한 수 배우고 싶다. 군의 후배인 후배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천안함이 일어났다고 해서 내가 비난할 수는 없고 북침 그것들이 와서 이제 이래 폭격을 한 건데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언론 빨리 초청장을 보냈더라고요. 오라고. 그래서 가서 가기 전에 저는 반드시 영어로 이래 질문지를 줍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알고 싶어 간다 하고 미리 보냈더니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실해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 가지 그래서 거의 책을 매다 주다시피 답을 하고 또 인터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이제 뭘 물었느냐 하면은 북한이 거의 지금 핵 보유국이 돼 있는데 이스라엘 같으면 저걸 어떻게 다스리겠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무선수가 쓰더라도 일단 한쪽은 핵을 갖고 한쪽은 핵을 안 가지면 노예가 되니까 안 가진 쪽은 저걸 못 갖도록 해야 된다 하는데 일단 우리는 그 실패했어요. 그때 그걸 제가 갔다 와서 수없이 보고를 했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비핵화는 실패했죠. 비핵화. 그 두 번째는 또 어떤 질문이 있으냐 하면 어떻게 해서 미국은 늘 이스라엘 편을 드느냐 하는 걸 갖다가 질문을 했더니 그래 이제 인터뷰를 하고 쭉 이렇게 하니까 에이펙이라는 게 있다. 그 이스라엘 학자들이 그게 이제 요거 저 에이펙을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저기다. 그러면서 사실은 미국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easy going people이라 하더라고. 쉽게 조종되는 미국 국민. 그래서 미국을 뭐 조종하고 싶으면 우리 이스라엘하고 협조를 하자는 거야. 그래 그게 뭔 소리냐 이랬더니 이 에이펙이라는 것이 워싱턴에 한 200개의 로비스트 그룹이 있는데 이게 제일 파워풀하고 강력하다고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게 다 된다 하더라고. 하원에서 계리안도 얼마든지 나오고. 그래서 제가 에이펙에 관심을 갖고 쭉 좀 봤어요. 보니까 어마어마한 조직이에요. 거기에는 상원의원, 하원의원이 많은 것도 말할 수 없고 1년에 한 300여 명의 상원의원, 하원의원이 늘 이스라엘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갖고 골란 하이츠, 예루살렘 이런 데서 대회를 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같이 간다. 커먼 데스티니. 교류가 정규가 돼 있구만요. 공동 운명체다 그런 용어를 써요. 미국과 이스라엘은 그래서 그 명칭이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 우린 말로 번역하면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게 아메리카 이스라엘이 퍼블릭 어페어스 커미티 이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7명 이후에 또 50명으로 구성된 중간 이게 뭐 조직체가 있다 그러대요. 이래갖고 그 이제 그 사람들이 예. 이렇게 해서 그걸 이렇게 제가 관심을 갖고 예. 대한민국이 그래 이제 제가 체크를 해봤어요. 미국에 사는 우리 교포 예. 주이시 아메리칸 생각하듯이 보니까 230만이 있더라고. 예. 그 중에는 우리 한국 사람이 참 머리 좋고 예. 재주도 있고 이래서 부지런하기도 하고 사업도 잘하고 그러죠. 이렇게 안 줘서 그렇지 엮으면 주이시가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파워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알았고 한국을 사랑하는 미국인 이스라엘이 비교가 아니에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 33,642명이라는 미군이 여기에 와서 죽었다고. 예. 6.25 사변 때. 예. 그 가족들 전부 한국에 대한 프로 코리안들입니다. 예. 그다음에 살아남은 참전 용사들 예. 지금 90이 다 넘었지요. 예. 그 사람들 또 주한 미군이 여기에 있으면서 계속 지금 근무하고 갔던 사람들 예. 또 그 후에 우리나라가 발전해갖고 삼성이다 현대다 SK다 이게 나가갖고 미국의 곳곳에 우리 그 공장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예.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예. 예를 들면 뉴저지에 삼성전자가 나가 있다고. 그게 카나다까지 가봤는데 거기에는 3,100명이라는 몇 년 전에 보니까 3,100명이라는 인프로이 고용인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순수한 미국 사람이 2,000명. 뉴저지에 삼성 그렇지요. 공장이 삼성전자. 그러니까 뉴저지에 제가 그 뉴저지에 자주 갔는데 삼성전자가 있는 건 지금 잘 몰랐는데 거기에 근데 있어요. 미국에 한국이 제일 많이 사는 마을이 뉴저지에 있더라고요. 한 40%가 한국 뉴저지 사람이에요. 포트리 예. 엣지워러 이제 많이 살지요 모두. 그런데 그게 제일 큰 그게 북미를 다 컨트롤하기 삼성전자가 그거 나 있어. 거기에 3,100명 고용인 중에 2,000명이 순수 미국인이에요. 그 사람들은 건드리면 전부 우리 페이 된다.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문화가 우리가 이거 경제력 뭐 군사력 또 이제는 상당히 올라갔지만은 문화는 우리가 경제 강국이에요. 맞습니다. 문화 강국이죠. K-팝이라든가 예. 그다음에는 뭐 핸드폰 위시해가지고 라임 댄스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거 저는 이 문화에 관심을 갖고 많이 봅니다. 예, 문화에 대해서 보면은 나중에 한번 요새는 또 뭐 방송합시다. K 푸드 해가지고 음식까지도 한국 K-푸드, 기약하면 예. 막 이런 그 강점들이 있어요. 예. 이래가지고 프로 코리안들이 미국 속에 너무 많이 있는 거라. 예. 저걸 엮어야 되겠다. 예. 그다음에 이제 한미 결속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한국인 예. 저는 한 7, 80%는 좋아한다고 봐요. 예. 이 좌파들이 하도 시끄럽게 그래서 그렇지 실제로 마음속에 우리나라를 좋아하지 북한을 좋아하겠습니까? 반미를.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 요소를 체크해 보니까 이스라엘과 같은 저런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만든 것이 아쿠스입니다. 이제 이런 건데 지난 6년 동안 사실은 아까 그 가방 메고 한 뭐 이랬는데 처음에 저는 이제 목표를 여기에 두고 그 이제 우선 교포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선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저는 미시간 대학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워싱턴, 뉴욕 사람들은 잘 몰랐다고. 예. 그런데 뭐 한국말 하는 사람이면 무조건 찔기더미 이기고 달라붙으면 되냐 뭐 그 거물이라고 압니까? 예, 거물이 알죠. 거물이라고 옛날에 넌 모신기 하면은 막 문헌에 이래 하면 한번 붙어놓으면 아무리 손으로 떼도 잘 안 떨어져. 잡아 당기도 잘 안 떨어지는 거. 예, 맞지. 돈도 없고. 예. 그래 가가지고 첫 인사가 혹시 지하실 있습니까? 그러면 이때 그거 탁구다이하고 또 뭐 있습니까? 그러면 뭐 탁구다이도 있고 그래 노는 그러면 그게 안락 침대 이거 하나 이렇게 야전 침대 소파 뭐, 의자 예. 갖다 놓고 내가 당신 집에 좀 살고 싶다.
아이고야. 그 이제 이렇게 며칠만 좀 묵자. 그런데 미국인들의 의식 구조는 다른 사람이 와서 무전 취식을 하고 누자고 하는 거는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이 좀 돌았나? 이게 한국의 장군 출신이라는데 뭐 와서 이렇게 생계비로 돈도 안 내고 그렇다고 뭐 밥값을 준다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또 좋은데 혹시 홈렌스가 안 쓰는 차 없나? 그러면 차. 안 쓰는 자동차 없나 하면 뭐 딸이 써득이 있는데 저쪽에 오도록 유학을 갔기 때문에 안 쓰는 게 뭐 하나 있다 그러면 그거 내주라. 그래 이제 여기서 국제 면허증 갖고 가서 차는 이쪽 집 차. 또 자는 거는 자는 저쪽 집 지하실. 지하실 없는 집이 없어요. 다 있어. 예. 그래 가면은 밥을 특별히 하는 것도 아니고 냉장고에 다 먹을 거 있고 예. 저는 또 얼리버드입니다. 좀 일찍 일어나서 혼자서 챙겨 갖고 다 먹어버리고 아이고야. 그래서 그 집 피해를 그럼 뭐 청소 같은 것도 해줄 때는 해주고 피해 볼 거 하나도 없지. 사실은 무전 취식을 하면서 1년도 보내고 쭉 그러니까 이쪽 저쪽 이제 소문이 나더라고.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나도 그 얘기를 저 김영길 씨한테 직접 들었어요. 아니 배낭매 와가지고 자꾸 와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게 찔긴 놈이 이긴다 그런데 그게 일단 그냥 나온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쿠스를 처음에 이런 걸 설명해도 모두 기 전에도 안 들어오는가 그렇죠. 봐. 이게 뭐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이 공산화돼서는 안 될 거 아니냐. 그거는 동의를 해. 예. 그러면 미국의 산성부장이 그냥 내가 만드는 조직 이걸 갖다가 해가지고 이걸로 하면은 막을 수가 있다. 저걸 지킬 수가 있고 혹시 잘못돼서 이렇게 되더라도 다음에 회복할 수도 있다. 한숨 돌아다니니까 이게 진짜 장군 출신은 맞나? 이제 뭐 세종연구소 소장도 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도 유튜브니 이런데 그 네이버니 막 들어가면은 제가 세종연구소 소장이는 이제 이럴 때 방송에서 인터뷰한 거니 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연설한 거지. 그래 보고는 이게 사기꾼은 아닌갑다. 가짜는 아니다. 사기치는 사람도 또 많이 있거든. 그래갖고 하나 둘 소위 그 신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근데 이제 뉴욕 지금 그 회장을 아쿠스 회장을 하는 분은 홍종학 씨라는 한미 부동산이라고 그걸 한 40년 하시는 분인데 이게 나는 어떤 면에서는 하느님이 돕는다고 봐요. 그래 그 근처에 머리가 길어갖고 이제 이발을 하고 이래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뭐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무조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건 틀림없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사람일 기다. 여기에 이 관장이 누구냐 하니까 그래 왜 그러느냐 내가 좀 만나러 왔다. 그랬더니 그 이제 다행스럽게도 또 만나놓고 나중에 보니까 내하고 동갑이에요. 그래서 이래 해서 내가 이래 왔는데 그러니까 긴가민가 해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정말 이 아쿠스에 지금 법인 등록을 또 하고 제일 핵심 분자입니다. 막 그래 해서 한 분 만난 사람은 찰거머리처럼 달라붙고 이 사람의 마음도 일기예보처럼 자꾸 바뀌어요. 오늘 그렇죠. 안 된다 한다고 해서 맞습니다. 포기하면은 진짜 그거는 끝나비는 거고 오늘 안 돼도 내일도 있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어. 제가 많이 찍어보고는 7번까지 지금 찍어보고 말았는데 김영기 씨는 뭐 5번째 오늘 5번 그분은 5번 찍어갖고 지금은 내보다 이 아쿠스에 더 몰두해갖고 열성이고 아마 지금 굉장히 해피할 거예요. 참 그때 잘했다 이래 싶을 거고 그래서 김영기 회장님 그냥 이게 또 우선 일하기 전에는 정보가 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잡아야 이거 거물급을 잡지 않으면은 이 일이 안 됩니다. 조직이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뉴저지에 있는 후배 은행 오랫동안 한 부행장이 한 분 있어요. 그 사람한테 누구를 잡아야 될 거냐 하니까 이래 한 서너 명 골라와 갖고 이 중에 한 사람 잡았는데 그 중에 김영길 씨가 베델 인더스트리 INC 군수업을 하는 분인데 그 아시아인으로서는 유일무이한 사람이에요. 미 국방성에 납품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만 만약에 여기에 동의를 한다면은 그 솔직히 대박이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처음에는 그 양반이 이제 소개를 해서 저녁을 같이 묻지요. 막 실컷 설명해도 기전에 안 들어오는 거야 이 양반. 그래 끝나고 그래 끝나면 끝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워싱턴에 있고 이분은 뉴욕에 있었는데 그래 와서 나는 반드시 의뢰 얻어먹으면 리턴을 하는 사람이다. 예. 또 좀 배웠겠다. 이래가지고 세 번째는 사모님이 나와서 소위 인터뷰를 하죠. 내 인터뷰 줄도 몰랐어. 예.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왜 이게 되면 뭐이 좋냐? 왜 그렇게 사느냐? 그다음 뭐 자연스럽게 밥 먹으면서 이렇게 해야 조국이 되고 어떠고 하는데 그게 인터뷰였대. 그래 이제 미국에서는 또 부부간에 반드시 이게 동의가 있어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러면 같이 일을 하자. 만들자. 이래갖고 그게 2020년 2020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을 이제 이래 만나면서 미국에서 이제 아쿠스가 좀 기반을 잡게 되고 이제 출범을 하게 되죠. 그 후에 이제 그분 중심으로서 이제 본부가 또 만들어지고 조금씩 처음에는 한 대여섯 개의 지부가 만들어지고 이러다가 2022년 윤석열 정부 들어올 때 이제 소위 한국 대회를 합니다. 예. 미국에서 현재 한 30개 정도. 지금 37개 각 주에 있어갖고. 그럼 미국 먼저 만들고 한국 만들었네요. 동시에 이제 이래 하는데 이게 이제 이 아쿠스 특성이 뭐냐 하면 한미 우호, 한미 친선하는 한국의 단체가 한 22개 정도 있어요. 예. 그 중에 미국에 이렇게 지부 지혜를 갖고 있는 거는 이게 유일무이합니다. 그저 그막 국내면 국내 조직 또 미국에 있는 거는 미국대로 조직 이런데 이게 이제 각 지부를 갖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그 제일 어째 보면 그 확장을 많이 한 셈이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취임할 때에 한국 대회를 했어요. 일화를 하나 소개를 드리면은 그 이제 그쪽에서 김영길 회장님 중심으로 취임식에 몇 분이 온다는 거야. 대통령 취임식. 그래서 내가 얼마나 좋아요. 공산화로 갈라 그다가 지금 자유민주주의로 와서 기분이 좋아서 오너라. 그래서 이제 비행기 표만 끊어오면 뭐 한 19명 오는 거 그거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숙박하고 이렇게 케어하겠다. 이래 돼 있는데 이 점점 불어나고 40명이 대표. 이 40명이 되니까 이게 와서 한 일주일 이상 있는데 돈을 계산을 해보니까 경비가 적어도 이게 4-5천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저는 평생 군 생활했기 때문에 돈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종교가 좋아요. 다 기도 한번 하고 하나님 이거 제가 사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그 위로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는 건데 하나님은 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 팬이잖아요. 이 내가 지금 이제 딱 가방 메고 장부 들고 이 대회를 저 사람들이 공사라가 안 돼 갖고 이렇게 좋은 세상 만나서 조국을 온다는데 그리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공짜로 비행기 표만 끊어오라고 한 40명 온다는데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래 갖고 시작한 것이 딱 들고 경주서부터 아는 사람 이름 쫙 적어놓고 이제 그 사람들을 방문을 하는 경주, 포항, 울산, 부산 되는가 보자 말이지. 계속 기도하면서 했는데 한 가지 일은 경주에는 공군사관학교 제가 17기인데 3기 선배가 있어요. 3기 선배를 찾아서 이렇게 갔더니 40년 만에 처음 보는 거예요. 공사로 나오고 그래서 아쿠스가 뭐이다 하는 걸 막 설명을 하고 그 양반이 무슨 그 연구소를 경영한다는데 공사 발전 기금으로 몇 억을 냈다 하더라고. 그러면 돈이 있는 부이다 해갖고는 자 이래 하는데 선배님 아쿠스 설명을 하니까 90이 되면 뭐 이제 아쿠스인지 적구스인지 말기도 못하는데 실컷 설명을 해놓고는 지금 이런 대회를 하는데 선배님이 공군사관학교에 기부도 했으니까 청상 얼마 적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 하려고 왔구만. 그런데 이게
내가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떳떳하죠. 예. 공산화가 되는 것 같으면 그 다 뺏기고 맞아 죽고 하는데 이게 정말 좋은 겁니다. 그래가 100만 원. 또 무슨 독도 찾기 짜다. 운동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예. 그 명함 서로 주고받은 거 갖고 가서 한참 하니까 아이고 우리 단체 하기도 어려운데 많이는 못 하고 50만 원.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 끄주가 저 예. 옷도 남루하게 입은 사람이 자기가 50만 원 당신은 누구냐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친구인데 택시 기사라 크더라. 이래 가지고 한 바퀴 도니까 한 2천만 원 거다었어요. 이래 가지고 그 대회를 이게 난 전부 하나님 덕이라고 봐요. 그래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공산화. 그래서 지금 이걸 그때 참 정말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태생 정신과 이 아쿠스는 동맹국 미국이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지키고 절대 공산화 안 시키겠다 하는 신념과 정책을 펴면 우리나라는 공산화 안 된다는 그 신념에서 한미 결속 그렇게 미국 사람 미국에 있는 교포 우리나라 사람이 하나가 돼 가지고 이스라엘 AIPAC처럼 우리는 공동 운명체다 하고 운영되는 건데 지금 미국에는 지난 한 6년을 이래 겪으면서 37개 지부가 지금 생겨가 있고 우리 한국에도 지금 제가 미국에 몰두하니라고 한국 지부 지회를 이제 막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총선이 끝나고 부산 지부 창설대회를 크게 할 겁니다. 이제 방송을 일단 2부를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기회에 좀 더 몇 회를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배낭을 메고 미국 교포 사회에 다니면서 지하실을 전전하면서 이렇게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뜻있는 교포들을 이렇게 만나서 아쿠스를 만들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레전드 같은 얘기로 정말 귀한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그런 일을 6년 동안을 이렇게 하셨고 이제 한국에서도 이 작업을 경남에서부터 부산에서부터 경북에서부터 지금 조금씩 작업을 해오고 있고 또 이것을 삼각지에서 자유수호 대회라 그래서 계속 근 100회의 집회를 주도해오는 정말 캄캄한 대한민국의 샛별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에 이르기까지 또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역사를 밝히는 샛별 같은 우리 송대성 박사님을 모시고 귀한 시간 대화를 나눴는데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이러한 소식을 듣고 깊이 감동하고 이 일에 동참해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면은 이 아쿠스 한미연합회라는 것은 미국과 한국의 국민들이 결속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미 관계는 정부 대 정부 관계예요. 그런데 정부가 질적으로 이상한 게 들어오면 그만 한미 관계가 삐딱거려요.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을 살아가는 미국인, 교포, 우리나라 사람 이래갖고 제가 한 13만 명을 목표로 해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은 이것은 개인 소유물이 아닙니다. 제가 만든다고 해서 제 개인 것도 아니고 후손에게 물려줄 작품이에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이래 지킬 후손한테 물려줄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각 도별로 이제 앞으로 지부 지혜가 생길 거예요. 큰 게 지부고 작은 게 지혜인데 반드시 동참하셔서 우리 역사가 잘못되지 않고 좋은 역사가 한미 결속과 함께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희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